저희들이 개발하겠다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장비가 개발이 된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딱 두 업체만 배터리 시스템 솔루션을 잠수함에 장착을 했는데 기술적인 면에서는 세계 시장에서 꽤 선두에서 리딩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육해공군의 전자전 장비를 다 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탑티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견줄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시스템 변승우 차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시 부스가 제일 딱 눈앞에 있습니다. 네. 뭐가 중점인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하나시스템은 멈티, 그러니까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를 중점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존에 전통적으로 하고 있던 수상함에 대한 전투체계를 비롯해서 해양 무인체계, 무인 잠수정과 무인 수상장에 대한 무인체계를 가지고 나왔고, 특히 이제 해양 멈티를 구성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통신인데요. 원앱에다가 투자를 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까지 해서 유인체계와 무인체계를 위성으로 하나를 엮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도 그냥 괜히 이렇게 해놓으신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이게 라인도 이렇게 다 연결을 해서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다. 네. 그러니까 멈티 중에 이게 유인체계, 그러니까 수상함은 전통적으로 승조원이 모든 것들을 운용하고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함정의 운항 상태, 그다음에 함정의 이제 그 추진과 관련된 그런 이제 ECS 관련된 시스템, 그리고 통합 함교 체계, 이런 것들을 하나의 컴퓨터로 이제 할 수 있는 통합 컴퓨팅 환경을 구성을 해서 승조원 수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환경에서도 그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운용 환경 체계를 만들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화면 콘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지능화된 그런 전투 체계들이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특정 이제 교전과 관련된 상황에서 교전을 판단하는 단계까지 적을 식별하고 적에 대해서 타겟을 명령을 내리고 발사하기 직전 단계까지 지능형으로 AI를 이용해서 이제 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이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그러면 자동 교전 시스템 뭐 이렇게까지? 네, 현재까지는 교전을 직접적으로 무인이 하게 되면 그건 이제 국제법상 이제 제약이 되기 때문에 교전 직전 단계까지 지능형을 가지고 적은 인원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 구현을 해놨다는 말씀이시군요. 양옆에 무슨 호위무사처럼 옆에 딱 있어요. 가운데 뭐가 그림이 쫙 있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무인 수상정 두 종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을 완료했고 이제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인 무인 수상정이 되겠는데요. 무인 잠수정은 잘 아시겠지만 물 속에 있는 거고, 무인 수상정은 물 위에 떠서 다니는 거고, 왼쪽에 보시는 거는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저희가 15년도부터 개발을 해서 이제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는 건을 이용한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뒤에 있는 사이드 스캔 소나를 예인하면서 이제 수중 탐색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두 가지 임무를 할 수 있는 거라서 복합 임무 무인 수상정이라고 하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해양경찰청 과제로 그 앞에 잠수정 2대하고 같이 이제 동시에 운용하면서 사고 해역에 대한 신속한 수색을 하기 위한 용도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무인 수상정이 되겠습니다. 주황색 무인 잠수정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뭐 헬기를 이동한다든지 이제 해경 함정에 탑재된 상태로 운용이 되고 있고, 사이드 스캔 소나를 이용해서 광범위한 해역을 먼저 스캐닝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더 정밀한 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노란색에 보이는 합성 개구면 소나, 신세체 어퍼처 소나가 달려있는 무인 잠수정을 이용해서 의심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특정 지역에 가서 좀 더 정밀한 수색을 하는 그런 용도로 개발이 됐습니다. 노란색 잠수정 같은 경우에는 헬기에 탑재하거나 크기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어려워서 무인 수상정에 탑재된 상태로 이동하고 무인 수상정에서 자동으로 진수를 해서 같이 운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러면 이 개념은 무기로만이 아니라 사실 해경 과제라고 하니까 이제 드는 생각이 인명 구조. 네, 맞습니다. 해경에서 나는 사고라는 게 인명사고도 있고 뭐 침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타고 해역에 대한 신속한 수색을 하기 위해서 개발되고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사람도 빨리 이렇게 구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또 만들 수 있겠네요. 지금 보시는 존은 이제 해양 무인체계 존이 되겠는데요. 하나하나가 각각의 이제 임무별로 이제 특색에 맞게끔 제작된 잠수정이라고 보게 됩니다. 요거 두 개는 이제 수색을 위해서 군집으로 운영되는 무인 잠수정이고, 총 5대가 같이 이제 군집으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 가운데 밑에 있는 거는 대잠 정찰용 무인 잠수정이라고 해가지고 30일 동안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무인 잠수정이 되겠고. 근데 이게 30일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추진 체계? 정확하게 보셨는데 저기는 이제 가운데 연료전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수소산소를 이용한 연료전지를 탑재를 하고 있어서 장기간 동안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기존에 다른 것들은 그 배터리 2차 전지를 가지고 하는데 가운데 있는 거는 연료 전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운용 시간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까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응용 연구가 끝난 단계고요. 이제 그 다음 사업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응용 연구가 끝났다는 게 어떤 의미죠? 기술에 대한 검증은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아, 우리 이거 할 수 있다? 네. 현재 내년에 해양경찰하고 이제 시범 운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범 운용? 네, 지금 이제 거의 개발이 거의 완료됐고 지금 자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척돼 있네요.
LIG 넥슨은 이번 마덱스 전시회에서 해군의 해양 유무인 복합 체계 네이비 시 고스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무인화 복합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실물 사이즈를 갖다 놓으셨어요? 예, 실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해검2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가장 진보된 무인 수상정입니다. 수중과 수상 정찰 그리고 타격까지 가능한 그런 무인 수상정이 되겠습니다. 뭐 마스트라든지 감지 장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 수상함정과 좀 동일하지는 않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인 수상정에 특화되어 있는 어떤 경로점 기반 자율 운항을 하기 위한 센서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맨 위에 있는 어떤 항해용 레이더를부터 시작으로 해서 8km 이제 전방에서 장애물을 식별을 하고요. 제일 앞에 보시는 장비가 이제 1km 안에서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장애물 식별 전용 장치입니다. 장애물 탐지 장치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이 장치 통해서 장애물을 이제 식별하게 되고 회피를 하게 되는 이제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운항용 카메라 400m 안에서 장애물을 인공지능으로 이제 탐지를 해서 회피할 수 있게, 이게 3단계로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는 센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적을 탐지하고 식별할 수 있는 EOIR을 가지고 주간은 8km, 야간은 7km 이렇게 적을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장비는 이제 통신 안테나입니다. 네, 통신 안테나를 통해서 이제 15km 그리고 20km까지 원격 운용이 가능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LIG 그 무인 수상정이 다른 곳에서 개발하고 있는 무인 수상정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요? LIG 넥슨은 2015년부터 해검 1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정찰용 무인 수상정인 해검 2, 그리고 전투용으로 쓸 수 있는 해검 3, 그리고 함탑재용으로 쓸 수 있는 해검 5, 그리고 지금 기대전으로 쓸 수 있는 M 헌터까지 모든 기능별 무인상정을 다 만들어 봤기 때문에 군이 요구하는 어떠한 이제 무인상정도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다. 기본도 있고 다양한 파생 상품까지 이미 우리 만들어놨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사진 못 찍게 하는 부분 아니에요? 마스 나오면 안 된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동안 LIG 넥스원이 해군 함정용부터 시작해서 소나타 체계부터 시작해서 KF-21에 들어가는 EW 스윗 모델까지 육해공을 망라해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전 분야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도전하는 거는 잠수함용 전자전 장비입니다. 잠수함에 탑재해서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을 확대해 놓은. 이게 실물 사이즈. 네. 네네. 사실 이제 전자전 하면 잘 안 나닿을 수도 있어요. 적의 전자 공격을 방어하는 역할이 한 축이 있고요. 반대로 저희가 적에 대해서 공격하는, 재밍하는 역할이 하나가 또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 전자전의 활동에 관련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이런 ES, EA, EP 이렇게 큰 축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잠수함은 전자 공격을 하게 되면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에 ES나 EP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 상대방의 전자전 공격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방어하거나. 근데 이제 수상함 같은 큰 배들은 공격하는 기능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잠수함하고는 조금 더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있고요. LIG라는 회사가 이제 육해공군의 전자전 장비를 다 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기 보시겠지만 글로벌 탑티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견줄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체계에 포함이 안 되거나 이런 이유가 뭘까요? 기존에는 외국에서 다 사다 썼어요. 전자 정보들은 타국에 잘 안 주거든요.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 있는 나라들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 정도 이제 레벨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집된 정보를 계속 갖고 있다가 비교해보고 해야 되잖아요. 외국에서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 축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내에서는 이제 자부할 수 있고요. 미국에 있는 전자전 회사도 저희랑 협력하고 싶어 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커가는 거라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SX 하면 엔진 딱 떠오르는데 레이더를 지금 이렇게 전시를 하셨어요. 엔진뿐만 아니라 전자통신본부에서는 해양감시 레이더하고 또 특히 잠수함 레이더를 개발을 완료해서 국내 처음으로 잠수함 레이더를 개발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장비가 국내에서 처음 만든 잠수함 레이더고요. 요거 같은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잠수함에 설치되기 때문에 수압을 오로지 다 온몸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수함이 잠수하는 심도까지도 이게 방수가 돼야 되는 그런 약간 좀 하이테크한 그런 기술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높은 압력과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다 견뎌내야 되는 내구성이 높아야 되는 제품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기술은 그 STX에서 직접 연구 개발을 하신 네, 국내 제품으로 다 해서 국내 개발된 순수한 레이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잠수함 레이더가 개발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장비가 탈레스 이런 외국에 유럽 쪽에 있는 제품들을 많이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즉각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유군에 요청하고 저희들이 개발하겠다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요 장비가 개발이 된 거고요. 요거는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209 클래스라고 하는 가장 작은 배부터 좀 들어가 있는 장비고요. 현재 지금 다른 업체랑 같이 3,000톤급도 그것도 현재는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LI 넥스원과 같이 협력을 해서 개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 3년 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명실상부한 잠수함 레이더가 아마 탄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잠수함 무기체계 국산화율이 많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겠어요. 네, 저희들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앞으로 개발 동향 혹은 뭐 비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해양감시 레이더 2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는 98K 레이더가 3면을 다 커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30년 된 장비라 여러 가지로 효과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저번에 그 삼척이라든가 이런 쪽에 나룻배 들어오고 했던 그런 방비 부분이 좀 허술한 부분이 있었지만 현재 지금 해양감시 레이더 2를 개발하게 되면 표적에 대한 연계라든가 좀 더 디테일한 표적을 멀리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삼면에 대한 방위라든가 이런 쪽에 좀 많은 부분 일조할 수 있지 않나. 해안감시 레이더 하면 기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영향을 받거나 이런 저희 쪽에는 특수한 알고리즘을 좀 넣어서 해면 반사파라든가 우설에 대한 그런 부분, 비가 올 때 그런 처리하는 부분 그런 거를 표적과 좀 분리하는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집어넣어서 악조건 상황에서도 좀 참지가 가능한 그런 레이더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레이더 같은 경우는 마그네트론 레이더라 대안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현재는 이제 반도체 소자를 통한 네트워크 레이더를 만들기 때문에 운용에 대한 무인화, 편리성, 신호 처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적인 비교로 한다고 하면 라디오 방송의 AM과 FM의 그런 성능적인 차이, 아주 깨끗한 청취가 가능하게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레이더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은 언제쯤 완료가 돼? 내년 6월이 저희 목표입니다. 내년 6월까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해양 박람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어떤 것들을 전시하셨는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박의 전기화 그리고 선박의 어떤 에너지를 전달하는 파워트레인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담당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과거와 현재를 책임지고 있는 가스터바인 엔진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점점 더 많이 책임지게 될 리튬 이온 배터리 시스템 파워트레인 위주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기 자동차도 원래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전기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부터 배터리 디젤 시스템을 쓰고는 있었습니다. 리드 에이시드 배터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납 전지 체계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리튬 이온 배터리라는 새로운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시스템화를 해서 납 전기 추진 체계를 대체를 하고 있는 트렌드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딱 두 업체만 배터리 시스템 솔루션을 잠수함에 장착을 했는데 하나는 일본 업체 그리고 하나도 저희거든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세계 시장에서 꽤 선두에서 이 마켓을 리딩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납을 리튬 이온으로 대체를 해야 되냐 질문인데요. 일단 라이프 사이클이 2배 정도 높습니다. 기존 납 전지 체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000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리튬 이온 배터리 시스템은 4000번입니다. 딱 2배네요, 진짜. 네, 2배 정도 돼서 그 기간 동안 10년 정도 보는데 10년 정도의 유지보수 활동을 크게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해군, 그러니까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한번 장착을 해두고 거기다 놓으면 복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운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작전 어드밴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풀 어헤드 모드라고 해서 제일 맥스 스피드 모드에서는 3배 정도 더 긴 자망 거리를 가져갑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는 크루즈 모드에서는 160% 정도 더 긴 자망 거리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동북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땐 유럽 시장에서 이게 정말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나토 이 조인트 오퍼레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빠른 스피드로 빠르게 작전 지역에 가는 게 중요한데 그 동안에 자망 거리를 확보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이제 핵잠을 다 가질 수 없는 나라들, 폴란드 같은 나라에서 네.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시스템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 나라라고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그럴까요? 같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 정도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네. 대영 제국의 로열 네이비를 지금 막 이렇게 그렇죠. 하셨어요. 네. 또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이제 관심이 많아요. 결국 이 전기화 추세는 이제 자동차 시장뿐만이 아니라 선박 시장에서도 분명히 다가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BAE 시스템도 그렇고 다른 업체들도 지금 전기화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잠수함도 잠수함이지만 수상함에 있어서 기존 내연기관의 가스 터바인을 어떻게 우리가 대체를 할 수 있는지 그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잠수함 안에 들어간 저런 특별한 엔지니어링 그리고 솔루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컨테이너에 유니크하게 저희 액침형 선박용 배터리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해서 액침형이 뭐예요? 액체가 쿨링을 합니다. 그래서 리퀴드 이머션 쿨링 배터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 액체가 여기 이제 흐르는 거예요? 여기 배터리 안에? 이렇게 오, 있어요. 이렇게 예. 거기까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열폭주 현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열폭주 현상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유니크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이야기를 물어봤었고 이 사실은 가능한 게 정말 큰 사이즈의 배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제 보시면 이 컨테이너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요 사이즈인 거예요. 아. 저희가 트랜지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 추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는데 지금 이런 대형 선박은 이렇게 해서 전체 전력을 진짜 추진하는 그런 프로포션을 주는 건 아니고 전력을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연안에서 이제 운용되는 배들 있잖아요. 좀 터그보트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걸로 충분히 추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제 개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ESS 렉을 이렇게 쭉 가는 그런 개조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연안에서는 추진을 전기로 하고 원양에서는 이제 가스 터빈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지금 부산도 보면 매연이 엄청 나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유럽에서는 정말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항구 내에서는 적어도 가스터빈은 안 해야 된다라는 디맨드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전기 추진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고 이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는 별로 없다고 이 보시면 돼요. 군용 함정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항해에 필요한 전원, 이 전력을 공급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넓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요거는 결국 어떤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셀 에너지 덴시티가 어떻게 높아지는지 그게 중요한 거라서 기술 발전의 추세에 따라서 완전한 그 전기 추진을 제공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